자,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직 면접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매년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험과 사항 과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해서 5분 발표를 준비한 다음에 발표한 이후 꼬리 질문과 그리고 경험과 사항 면접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위주로 또 꼬리 질문이 이어가면서 총 30분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비를 하면 예상되는 질문에 분명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정 요소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면접 시험 평정 요소라고 해서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평정 요소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소통 공감이 어디에서 더 중요한지,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이 정도의 평가 요소를 나는 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충분히 연습한 내용 위주로 5분 발표와 경험 상황 면접 각각 중요한 포인트를 맞춰서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답변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 네 가지 평가 요소는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군 경험 말고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경험 면접, 내가 원하는 부처, 정책, 이런 점들의 예시를 실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출 면접 백서에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 두었지만 일단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린 것을 잠깐 스톱하고 또 구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정도만 작성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 예시들은 공무원 필기 시험을 준비를 했던 것 이외에는 솔직히 한계 없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혀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작성을 하고 최대한 예상되는 면접 질문에 답을 대비해서 하고 오시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면접을 볼 세무직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드려봅니다. 일단 이 상황 면접에서요, 지방청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주무관인 나는 비업체의 탈세 의혹이 제기돼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세금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는 해당 내용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비업체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상급자는 과세 조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될 상황 면접이죠. 조직 중심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공직자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써 내려갈 수가 있어야 하고 실제 바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아시고요. 자, 상황 요약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일부 누락된 세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상급자가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과세 조치를 중단하려고 하는 지시사항이었죠. 중요한 건 이 뒤에 있습니다. 이 지시를 따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훼손이라던가 세무행정의 신뢰 하락이라던가 내부 고발 또 감사 지적 등등에 있어서 조직 전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존재함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점을 가장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우선 관련 법령과 세무조사 지침에 따라 누락된 세금 내역과 과세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겠습니다. 근거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죠. 이후에 상급자의 지시 내용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이후에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실에 보고해서 정당한 절차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재확인한 다음에 확실히 맞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확인을 하겠다. 동시에 상급자에게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식으로 최대한 설득을 해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사한테 가서 내가 설득하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접이기 때문에 이 상사를 어떻게든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려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직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행정은 국민 납세 의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의 핵심 책무라고 생각하며 조직의 신뢰를 유지하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직 후에도 외부 압력이다, 내부 관행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평가 요소는 이미 끝난 겁니다. 면접관 기준으로 물어볼 내용은 정말 너는 이런 행동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이냐, 상사가 그럼에도 요청을 거부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들이 꼬리 질문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해 놓으면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가직 공무원 면접 합격 백서라 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상황형 면접 과제 준비 이 부분에 기출이랑 여러분들이 준비할 내용에 대한 답을 구조화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일반 행정, 관세, 교육 행정, 그리고 우정직 뭐 등등 전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풀어볼 수 있을 만한 기출 그리고 예상 기출 다 담아두었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십시오.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따라해보려는 시도가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결국 5분 발표겠죠. 공직 가치를 결국 도출하는 게 중요할 건데요. 예시를 한번 봅니다. 조직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한 비리나 위법 행위를 외부의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영향력을 가진 주체에게 알린 행위를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발로 인해 조직 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내부 고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를 발표하시오. 이렇게 5분 발표 이어질 텐데요. 구조화를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야 되는 내용은 문제인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공직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어떠한 부정과 부패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비위 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되기가 어렵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인의 용기 있는 고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는 종종 배신자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하며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해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이는 곧 청렴성과 신뢰성 저하로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인식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런 문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무엇보다 청렴성과 공익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에 두고 내부 고발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실천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 금지, 고충 처리 전담기구 운영 등 조직 차원의 보호가 필수일 것입니다. 둘째, 내부 고발이 부정이 아닌 조직의 회복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공직 윤리 교육과 내부 고발 우수 사례 전파, 관리자 대상 인식 개선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이 단지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제도적 장치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 과정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정도 본론을 두었고요.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보완책도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 구성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직에서는 고발자를 음성적으로 배제하거나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적인 보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권리 보호 모니터링 위원회와 같은 외부 감시 기구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신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인사 관리와 직무 배치를 별도 프로토콜로 관리하는 장치 또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발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전 검토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완점까지도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논리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느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면 내부 고발은 더 이상 조직의 리스크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는 생명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는 자정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곧 정책의 신뢰성과 조직 문화의 투명성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국민은 내부에서라도 잘못을 감시하는 조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되며 자연스럽게 이 또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 또한 입직 이후에 공직사회 신뢰도 구축을 위해 늘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5분 발표 마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5분이라는 그 시간 내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발표를 할지 이런 점들을 구조화시켜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해야 될 내용, 2분에서 4분 본론, 그리고 마지막 5분 결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출로 나왔던 주제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잡아서 보실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이나 필기 점수가 높지만 5분 발표라는 압박, 상황 면접에 대한 어려움 이런 점 때문에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국가직 공무원 면접 합격 백서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쭉 해둔 자료가 있으니 보고 따라해 보시면서 후회 없는 면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직 면접 잘 보시고 꼭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